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금 대각선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루트인 정사각형을 R1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중심이 3,3인데 한 변의 길이가 3루트인 정사각형을 R2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것을 지나는 기울기가 T인 직선 L이 두 정사각형 R1, R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선 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시다. 어디다 밑줄을 칠 거냐면 기울기가 t인 이렇게 할게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기울기 t에다가 그냥 동그라미를 좀 쳐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리미트 t가 a의 우극한 그리고 a의 자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1부터 a의 n이라고 되어 있고요. 13n에 a1 더하기 a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이걸 좀 복사를 좀 할게요. 자, 봅시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좀 칸이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가 지금 P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 녀석이 P에 해당이 되고 P를 지나는 직선 L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지금 교점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서로 다른 점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울기가 t였을 때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주변수 자체가 t에 대한 극한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기울기에 대한 변화에 따른 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t가 우선은 0보다 작다, 즉 기울기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만납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ft는 0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날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때의 ft라고 하는 것은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을 지나는 그때의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이유는 지금과 같습니다. 이 p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서 3을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기울기보다 작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0보다는 크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두 점에서만 계속 만나는 거죠. 보이십니까? 두 점에서만 만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딱 지금 3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조선을 긋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 기울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죠. 이만큼의 길이가 뭡니까? 1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죠?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t라고 하는 게, 자, 네 번째로 우선 해볼게요. t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13분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ft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는 크고 t가, 그리고 13분의 4보다는 작은 경우에는 ft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떻게 돼요?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2, 그리고 0을 지날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 사이를 만일에 어떠한 직선이 지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네 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0을 지나는 그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t라고 하는 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결국엔 4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자, f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총 3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t라고 하는 거 13분의 4보다는 크고 t가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때 f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4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할 건 뭐냐면, 자, 이걸 우선 좀 지울게요. 지우고 이번엔 뭐냐면 7번째 그리고 8번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6을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긋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자,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6이고, 그러니까 밑에 4가 있으니까 1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만큼의 길이는 결국에는 1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t라고 하는 게 13분의 그 다음에 10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f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 t라고 하는 거 2분의 1보다 크고 t가 그리고 13분의 10보다는 작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의 ft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때의 ft는 2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t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13분의 10보다는 크다라고 하게 되면 ft는 당연히 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보조선을 그은 것들을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우선은 t가 0인 경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가 어떻게 해요? 13분의 4가 되는 경우, 그리고 t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 t가 13분의 10이 되는 경우, 얘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교점의 개수가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보조선을 어떤 식으로 그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 지금처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표까지 한번 그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0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13분의 4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13분의 10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면 0보다 작았을 때의 t의 값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ft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분의 4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0인 경우에는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분의 4와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죠?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3분의 4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에는 3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분의 1이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예, 결국에는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과 그 다음에 13분의 10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13분의 1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3분의 10이 되는 경우에는 역시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 대칭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우극한과 자극한의 값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0인 부분, 그리고 13분의 4가 되는 부분, 그리고 2분의 1이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13분의 10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고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어떻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실상은 지금 2번, 그 다음에 4번, 6번, 8번에 대한 내용만 좀 알고 왼쪽과 오른쪽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빠르게 캐치만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스럽게 풀이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 연습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A의 개수는 0이고 그 다음에 13분의 4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는 경우, 13분의 10이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얘가 작은 것부터 A1, A2, A3, A4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n의 값은 뭐가 돼요?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13에다가 곱하기 n 대신에 4를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그리고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13분의 4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3분의 10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을 먼저 곱해버리세요. 그러면 4 곱하기에다가, 자, 그 다음에 4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3이 되나요? 그리고 다시 더하기, 그리고 1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요 녀석을 분배를 통해서 16 더하기 그리고 26에다가 플러스 4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66에다가 그리고 72, 82가 결국엔 답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 설명을 들어보면 매우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게 되면 꽤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지금처럼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 실전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내용만 정확하게 빠르게 캐치를 하고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함수 fs와 gx가 있는데 p는 마이너스 2,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p를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형광펜으로 좀 밑줄을 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기울기를 지금 미지수로 두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 지금 fs 또는 함수 y gx의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거기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ha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한다면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0과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극한이 있는데 자극한과 우극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합이 2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정수의 두 개의 합이 2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수 K의 개수를 지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얘를 X축을 우선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그래프를 뭐 그릴 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1, 자, 여기 1, 그리고 보조선 하나를 더 그어볼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은 fx는 어떻게 그리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은 gx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0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이 직선을 그을 건데 지금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m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를 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fx와 gx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의 m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은 결국에 x축에 대해서 대칭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유식한 척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결국에는 이 두 기울기가 절대값은 서로 같고 그리고 부호는 반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n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m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m이 n으로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 마이너스 n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은 좀 쉬운 것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뭐냐면 우선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 겁니다. 보조선은 어떻게 그을 거냐면 이렇게 하나를 그어볼 거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접하면서 만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접하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우선 gx는 나중에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fx와의 교점에 대해서만 우선은 좀 주목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자, 이 녀석을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를 이렇게 지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에서 만났는데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얘를 쭉 이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끝에서 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은 1번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 건데 1번은 지금 요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먼저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요 녀석이 결국에는 지금 1,2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1까지의 거리가 결국에 3에 해당이 되고, 요만큼 여기의 길이가 2에 해당이 되니까 1번의 기울기는 결국에 3분의 2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녀석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접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얘가, 그러니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본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절대값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상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의 그 식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절대값을 어떻게 벗겨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다시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2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대상이 무엇과 지금 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과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y 꼴 a의 x 플러스 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할 건데 ax 플러스 2의 a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접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2a랑 서로 같다라고 연립을 한번 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a의 x에 플러스 2의 a에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판별식 D를 한번 해볼 겁니다. 판별식 D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에 다시 마이너스에 4에다가 2의 a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고 이꼴 0이다라고 하겠습니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의 a에다가 플러스 12가 되고 이꼴 0에 해당이 되는데 2고 그 다음에 6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2 또는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 맞냐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2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지우고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제가 세모 표시를 한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를 연장을 해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얘가 x축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뭐냐면 y 콜 2에 해당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그리고 x축이 저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살짝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접했을 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아래쪽에 있죠. 얘를 이렇게 연장을 더 했을 때 지금 이 밑에서 지금 접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그림을 좀 예쁘게 못 그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좀 오바스럽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을 때 이때 이 기울기가 6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선은 기울기가 2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주의사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기울기가 2인 경우와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 자체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색의 기울기를 지금 fx, gx 자체가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게 아니라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1번과 그 다음에 여기를 1-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와 1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긋든 간에 항상 0입니다.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그때의 기울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1-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a가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이때의 HA라고 하는 것은 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고급진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자, 절대값 a가 결국 뭐가 됩니까? 3분의 2보다 작으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 a라고 하는 게 만일에 3분의 2다라고 하게 된다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2 여기에서는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ha라고 하는 게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자,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3분의 2보다 크고 절대값 a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2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에는 h의 a라고 하는 게 2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이 만약 익숙치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때에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분의 2,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자,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0보다 크고 됐죠? 0보다 큰 게 아니라 3분의 2보다 크고 a가 그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쪽 밑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은 저기 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2번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1-와 2-를 서로 어떻게 그 사이를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어요, 아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았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f의 a가 아니라 ha가 결국에는 얘가 2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녀석을 아우러서 절대값을 씌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는 자, 절대값 a라고 하는 게 실제로 2가 되었을 때 얘가 교점의 개수가 그래서 몇 개인지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접하고 있는데 이 접하는 점이 실제로 여기에서 접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친구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을 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대중으로 그냥 얘는 지금 보시면 하나, 여기 둘, 여기 맨 위로 쭉 가가지고 또 세 개에서 만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세 개인지 아니면 두 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함수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마이너스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의 x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결국엔 그때 기울기가 2가 나와버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가 2인 것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볼록한 부분과 접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볼록한 부분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가 또 마찬가지로 2가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쪽으로 볼록한 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뾰족하게 내려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점에서 접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보는 바같이 이렇게 쭉 뻗어 나가니까 얘가 쭉 갔을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만나겠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하니까 꼭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때는 HA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예, 2가 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특별히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별표시는 총 3개 정도로 하고 옆에다가 주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은 뭐냐면 자, 이 경우에는 절대값 A라고 하는 게 2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a 자체가 2보다 크거나 또는 a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직선을 한 번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게 된다면 초록색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지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그리고 얘를 연장을 했을 때 또 저 끝에서 만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지점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만나고 얘를 연장을 했을 때 또 한번 만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h의 a가 2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좀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지울게요. 얘를 좀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 같이 마이너스 3분의 2와 3분의 2 사이에서는 이렇게 만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확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는 1이 됩니다.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기만 하면 얘는 그냥 어떻게 2로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3분의 2보다 컸을 때도 2로 그냥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A라고 하는 기울기가 K의 우극한과 K의 자극한으로 갔을 때 두 녀석의 합이 2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설명을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여기를 K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K의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0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K의 우극한은 2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 합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2가 돼요. 자, 그러므로 이때 이 K는 우선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K가 만일에 3분의 2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극한이 2고 좌극한이 0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더했을 때 3분의 2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더했을 때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K의 개수는 총 몇 개다? 2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 부분에서 얘가 2가 아니라 3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죠. 절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는 지금 절대값 x-4로 되어 있고 gx 가우스 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식을 지금 봐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자, 그랬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그래프부터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얘를 지금 y축이라고 하고 얘를 x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그려지죠?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4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4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점은 마이너스 4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gx의 그래프는 가우스 x 그래프니까 이거는 네, 계단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원리를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그려놓고서 얘를 이제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G에다가 그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다. 그리고 g에 그 다음에 x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결국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생각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다. 그리고 gx는 가우스 x니까 가우스의 x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겠는데 우선은 저는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제가 좀 크게 자,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놓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원점입니다. 그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왼쪽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대한 설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대해서 볼 건데 통상적으로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인데 0에서는 무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0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0으로 근접을 해 나갈 때 무한대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범위를 좁혀 나갈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과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 작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야겠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러니까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을 가우스 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식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지면은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특히나 합성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부분을 바라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간대요. 그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텐데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쭉 따라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향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y값 자체는 마이너스 1로 어떻게 해요? 수렴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로 가기는 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입니까? 작은 쪽입니까? 작은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좌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t라고 치환을 했다면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가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때의 가우스의 t의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살짝 보시면 마이너스 1에 지금 좌극한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은 것이니까 작은 것이니까 2가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결국에 리미트 x가 k 우극한으로 갔을 때 g의 f의 x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겉함수 기준으로 해서. 됐죠? 겉함수가 아니라 속함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긋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여기는 당연히 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고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대칭이니까
2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x가 k의 우극한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k의 우극한이라고 했을 때 가우스 처리를 해서 f의 x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가우스 처리를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리미트라고 하지 맙시다. x가 k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우스의 지금 fx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2에 수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거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순수하게 이 가우스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f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부분, 그쵸?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부분,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살짝 작은 부분, 그리고 살짝 큰 부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그래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가 fx,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K의 우극한이라고 했습니다. K의 우극한. 그러면 K의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다시. K의 우극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K가 되거나 이게 K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를 K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화살 표시는 K의 좌극한이 되어버립니다. 됐죠? 근데 만일에 K를 이렇게 잡고 K가 2다라고 해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2의 우극한에 해당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K는 우선 2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K는 2.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좀 진하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화살 표시가. 됐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그었을 때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이렇게 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의 화살표와 오른쪽의 화살표 중에서 왼쪽이 맞냐 오른쪽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화살표의 이 수렴을 하는 이 부분이 그때의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k도 마찬가지로 그어보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k가 만일에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k의 우극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근데 k를 3으로 잡아버리면 3의 우극한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가기는 하지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큰 쪽에서 접근을 하니까요. 아, 이게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선 k가 뭐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두 개의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빠릿빠릿하게 좀 바로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고 문제 자체가 또 쉬운 편에 해당은 됩니다. 근데 이게 잘 헷갈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좀 난도가 올라가는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이번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따지는지에 대해서 그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이 있고요. y 코 루트 3의 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점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 루트 3t다라고 했고요. t는 양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위에 지금 점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A, B의 중점을 지금 C라고 한대요. 그러면 C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2분의 3 t다라고 할 수가 있고 2분의 루트 3 t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점 C를 지나고 선분 A, B의 수직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수직이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 여기에서 수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형이나 그 다음에 함수와 관련이 되어서 수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x 이퀄 2t와 만나는 점을 지금 d라고 했을 때 cd의 길이를 ft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리미트 지금 극한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까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c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d의 좌표만 알면 되는 거죠. 자, d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직선 OD를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에다가 결국에는 ET를 집어넣으면 결국에 D의 좌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 OD는 무엇과 수직입니까? 직선 AB와 수직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직선 AB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수직인 지금 직선 OD의 기울기를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직선 OD의 방정식을 먼저 완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 AB의 이때의 기울기.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ET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T분의 그 다음에 0 빼기 루트 3T.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얘는 t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t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직선 OD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C를 지나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의 t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t.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퀄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분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에 2분의 루트 3t가 나오니까 이 뒤에 있는 요 녀석과 어떻게 됩니까?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 x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말은즉슨 결국에 이 직선과 그 다음에 x 이퀄 2t가 만나는 그때의 교점이 d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x에다가 2t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t, 3분의 2t의 어떻게 해요?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d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ft라고 하는 거, 자, ft는 cd의 어떻게 해요? 3분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루트에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자, 2t 마이너스 2분의 3t 그 녀석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3분의 2 루트 3t에다가 마이너스에 2분의 루트 3 t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녀석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통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얘 통분 처리를 하게 되면 6분의 그 다음에 4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 녀석이 어떻게 돼요? t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6분의 루트 3t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36분의 3t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c분의 t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4분의 1 t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랑 그 다음에 얘를 서로 더하게 되면 12분의 4t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게 될 거고 루트 3분의 t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t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이 ft라고 하는 것 자체가 3분의 루트 3t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요 녀석을 어떻게 해요? ft 대신에 집어넣어서 극한 처리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정리를 하면 이거 차라리 지울까요? 자, 지울게요. 자, 틀린 부분은 없겠죠? 자, 3분의 루트 3 t의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 녀석 분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으로 그냥 묶어버릴까요? 그러면 3분의 1에 t-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지금 t-3에 t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지금 통분 처리를 하게 되면 3분의 t-3이 되거든요. 근데
t가 3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 처리를 하시고, 자, 남은 것은 루트 3,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3에다가 t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루트 3분의, 자, t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18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은 6루트 3이 결국에는 a의 값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그 녀석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36 곱하기 3. 그래서 결국엔 108이 되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 다이렉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가 y x의 제곱을 따라서 1.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때 q는 0,a에 한없이 또 가까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우선은 q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x축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축과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q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두면 되죠? 0,r이다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두면 돼요? t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원상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OQ라고 하는 길이와 그 다음에 QP라고 하는 이 길이는 반지름 R로서 서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QP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뜻이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T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둘 수가 있고, 양쪽을 제곱을 해서 전개를 모두 하게 되면 R의 제곱은 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T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의 제곱의 R 플러스 R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의 제곱은 서로 어떻게 없어진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R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때의 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점이 아닌 P라고 했어요. 원점이 아닌 P라고 한다면 이때의 T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0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t의 제곱으로 그냥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1 플러스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r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2분의 t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p라고 하는 게 y x의 제곱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그 말은 즉슨 t가 결국에 어떻게 0은 아니지만 0에 접근을 해 나간다 라고 할 수가 있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2분의 1로 수렴을 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a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제가 요령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서 테크닉적으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말고 제가 정석적인 풀이도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은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줄 알아야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줄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0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의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ft,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대요. 그러면 y t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y t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y t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이 경우에서는 지금 4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선 2점에서 만나요. 됐죠? 여기선 0입니다. 만나질 않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꼭지점에서 지금처럼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3점에서 만나고 여기는 2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선은 t에 대한 범위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ft라고 하는 거, 자, 얘는요, 우선은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ft는 뭐가 됩니까?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자체가 0보다는 크고 0이다 라고 할까요? 자, 0이다, t가 0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2가 됩니다. 그리고 0보다 크고 t가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ft가 뭐가 되는 거죠? 4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 자체가 만일 4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3점에서 만납니다. t 자체가 4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2점에서 만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은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죠. 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에 해당이 되는데 0보다 작은 데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0인 경우에는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2. 자, 그 다음에 0과 4 사이에서는 4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t 이퀄 4인 경우에서는 3이 됩니다. 그리고 t가 지금 어떻게 4보다 큰 데에서는 이렇게 큽니다. 커집니다. 이게 아니죠. 4보다 큰 데에서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엔 뭐냐면 0과 4에서 어떻게 해요? 불연속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차함수 y 꼴 gt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서로 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작은 데에서는 이미 ft가 연속이고 4보다 큰 데에서도 연속이고 0과 4 사이에서도 연속이에요. 그러면 연속끼리 곱을 해도 결국엔 얘는 연속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0과 4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t가 0에서 연속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0의 우극한과 자극한 그리고 함수값을 다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t 곱하기 gt라고 했을 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t의 0의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이차 함수는 연속이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됩니까? g의 0.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t가 0의 자극한으로 가고 ft 곱하기 g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의 자극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미 0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냥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0 곱하기 g의 0인데 어차피 얘가 0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 f의 0 곱하기 g의 0인데 지금 f의 0 같은 경우에는 실제 0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하니까 2 곱하기 어떻게 해요? g의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같아야지만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g의 0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그 다음은 니은입니다. 이번엔 4에서 어떻게 연속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t 이퀄 4에서 연속. 자, 그러면 결국엔 리미트 t가 4의 우극한으로 간다. 그러면 ft의 gt.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4의 우극한이니까 결국엔 2 곱하기 g의 4.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리미트 4의 좌극한에 ft의 그 다음에 곱하기 gt. 자, 얘는 지금 4의 자극한에서의 ft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가 되죠? 4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g의 4.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함수값 f의 4 곱하기 g의 4가 이렇게 나옵니다. f의 4에서의 함수값은 3입니다. 3 곱하기 g의 4.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2와 3이 서로소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를 이렇게 서로소다라고 하는 개념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g의 4, 그 다음 3 곱하기 g의 4, 2 곱하기 g의 4. 얘가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얘를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g의 4. 그리고 얘는 0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게 되면 g의 4는 역시나 0이 나와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g4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g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4를 집어넣었을 때 둘 다 0에 해당이 되고 최고차인 계수는 1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t 곱하기 t 마이너스 4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g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f의 3? 그러면 3은 한 요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0과 4 사이.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1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석적인 풀이를 이제 잘 보셨으면은 자,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을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이니까 그걸 꼭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겁니다. 우선은 ft 곱하기 gt
근데 이 ft라고 하는 게 불연속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gt라고 하는 것은 다항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 다항함수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연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라고 했을 때 얘가 무조건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gt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t 이퀄 알파, t 이퀄 베타라고 해야겠죠. t 알파, 0과 베타, 0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자마자 0과 사이에서 불연속이네. 그렇다면 gt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x라는 인수, t라고 하는 인수, 그리고 t-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길게 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테크닉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너무 자주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테크닉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이 되니까 알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조건과 나조건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3차 함수 fx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요. 결국에는 fx라고 하는 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가조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석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즉슨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fx가 0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fx는 어떻게 해요? 연속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이 표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f의 2와 서로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의 2는 다시 0과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f의 2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의 2가 0이다 라고 한다면 가에 지금 저 식을 변형을 해서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x-2분의 f의 x에 마이너스 f의 2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이 말은 즉슨 f'의 2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f'의 2는 결국엔 어떻게 된다? 9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거지 이 수렴값 9가 결국에는 f'의 2, 그러니까 2에서의 기울기가 결국엔 9에 해당이 된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조건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나조건은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분모가 역시나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라고 했을 때 fx는 0이 될 거고요. 역시나 fx는 연속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왼쪽에 있는 이러한 극한 표현을 f의 어떻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 f의 2는 0이고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은 뭐냐면 fx라고 하는 것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k라고 두시고 그리고 x-2라는 인수 있을 거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x 플러스 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자, 예를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로 두시고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의 x에 다시 마이너스에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곱하기 f'에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면 f'에 어떻게 해요? x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아니라 f'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f'의 x분의 f'의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요. f'의 마이너스 1 자체가 0이냐 아니면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될 수가 없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f'의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에 이 말은 즉슨 f'의 마이너스 1 분의 f'의 마이너스 1이 서로 동일하게 어떻게 약분 처리가 되면서 얘가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f'의 마이너스 1이 0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0분의 0꼴에 해당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극한값을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명확하게 이때는 f'의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극한값 자체가 명확하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그때의 반대 상황인 이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아니면 0분의 0꼴 이러한 부정형은요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수렴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내포를 하고 있으니까 수렴 가능성을 이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알파라고 해서 1이 아닌 상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렴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어,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fx라고 하는 것의 식은 지금 k에 x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F'의 지금 F'의 마이너스 1이 온전히 0이 나오려면 결국에 F 이 녀석을 미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K로 묶었을 때 지금 보는 바지 각각 한 번씩 미분을 하고 나머지 항들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자, 지금 보시면 x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a가 이렇게 하나가 남을 텐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얘가 결국에는 온전히 0이 되려면 얘 자체가 a가 어떻게 해요? 1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갔거나 아니면 얘를 발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f'의 x를 미분을 해서 직접 다시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약분 처리를 해서 이때 알파가 1이 아닌지 1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처럼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a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k의 x-2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우선은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f'의 2는 지금 9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선 fx라고 하는 것은 k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지금처럼 x축에 한 번은 접하면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지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통과하는 부분이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k가 양이든 음이든 간에 결국에 극대와 극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만일에 k가 음수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역시나 극대극소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예, 그 위치는 서로 뒤바뀌는 것 뿐이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여기에서 극대극소를 나누어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f의 x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얘를 미분을 하지 않고 f'의 x를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k가 있습니다. 그럼 미분을 해봐야 k는 그대로 살아남을 것이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참수가 됩니다.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3이 앞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므로 f'의 x는 3k라고 하는 최고 창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니까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임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 접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녀석 대 이 녀석은 몇 대 몇입니까? 2대 1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2를 더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3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 값을 그대로 이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알파 값은 fx가 우선은 k의 x-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나가 있고요. f'의 x는 지금 방금 구한 대로 3k에다가 x 플러스 1에 x-1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랑 얘는 서로 없어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3k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녀석 분의 k에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결국에 알파 값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f의 3의 값을 이제 구할 건데 f의 3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선 k 값을 구해야 돼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권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f'의 2를 집어넣었을 때 9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2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3k에다가 어떻게 해요? 2를 집어넣으면 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9k에 해당이 되고 얘가 결국엔 9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k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요? 1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알파는 2분의 1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fx 어딨죠? fx가 예,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요 녀석이 1이고 3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16이고요. 그리고 k는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이 아니죠.
k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 곱하기 1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f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 16.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계산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8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것부터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인테그랄, 지금 보는 것이 fx, 자, 이 녀석의 dx입니다. 얘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부정적분이죠. 자, 그러면 얘는 라지 fx 플러스 c,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보시면 인테그랄에 뭐라고 할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의 ds. 자,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라지 f의 베타 마이너스 라지 f의 알파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게 명확한 상수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요 상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 녀석은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요 실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그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 얘는 함수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동일한 게 있으니까 뭔가 치환을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인테그랄에 1부터 2까지 ft의 dt를 제가 a라고 하는 상수로 이렇게 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얘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 같이 7분의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녀석을 계산을 했을 때 결국에 얘가 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피적분 함수 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이 1부터 2까지 ft라고 했으니까 7분의 12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at에 플러스 a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dt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분의 4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t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의 t 자, 이렇게 두시면 되고 1부터 2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7분의 4에 자, 여기 t의 세제곱이죠.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서로 빼면 돼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다시 플러스 a의 제곱에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 녀석은 7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지금 어떻게 3이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3의 a에다가 다시 플러스 a의 제곱이고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뭐가 돼요? a가 된다. 맞습니까?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fx를 완성을 했고 fx를 지금처럼 표현이 가능하고 이 fx를 다시 피적분 함수 이쪽으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의 계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a랑 서로 같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에 플러스 4는 0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a-2의 제곱은 0에 해당이 되고 a는 그래서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를 지금 구하라고 했죠. 얘를 뭐라고 했었죠? a라고 했었습니다. a는 2니까 결국에 2 곱하기 10은 2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는 꼭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x-t의 ft의 dt가 다음과 같이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fa는 b 자, 상수 a, b의 합을 지금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거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근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밑끝과 윗끝을 서로 같아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테그랄의 네모와 위에도 네모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양변을 어떻게 해요?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x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에 2부터 2까지 x-t에 그리고 f의 t에 다시 d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8에다가 플러스 4에 a에다가 플러스 4 자, 그런데 얘는 뭐가 됩니까?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0입니다. 왜냐하면 윗끝과 윗끝이 서로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a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a에다가는 3을 집어넣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3이죠. 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인데 양쪽을 이제 미분을 할 겁니다. 미분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녀석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 소리가 맞아요. 적분 변수가 t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지금 x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정적분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바로 뭐냐면 x입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얘는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얘는 x에 대한 함수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미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왼쪽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얘를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테그랄에 2부터 x.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x의 ft 마이너스 t의 f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의 ft 마이너스 t의 ft. 자, 그리고 dt. 자, 그러면 얘는요. x의 인테그랄에 2부터 x까지 ft dt 그리고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에 2부터 x까지 t의 ft의 그 다음에 d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분변수 t의 입장에서 보면 이 x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앞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을 할 건데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도 x에 대한 함수, 얘도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가 서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곱의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거를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2부터 x까지 ft의 dt. 자, 거기다가 플러스 x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x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요. t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니까 x 곱하기 fx. 자, 그래서 얘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변을 또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게 되면 3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a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완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번 더 미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fx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피적분 함수 ft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x를 넣어서 이제 내보내려면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fx, 자, x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6의 x 플러스 2의 a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6x 마이너스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2의 값을 집어넣으면 b의 값은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2를 집어넣으니까 결국에는 f의 2는 6에 해당이 되고 얘는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었고 서로 간에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되게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처럼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